화산재 대적증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제주도 수월봉. 한가롭게 자맥질하는 푸른 바다 거북과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청정바다 또한 제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천혜의 제주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기는 새로운 적증 하나 생겼네. 네. 플라스틱 적증. 네. 작년에 저희 1년 동안 26톤 주었거든요. 근데 3달 만에 25톤. 별로 깨고 싶지 않은 기록인데, 그지? 그쵸. 그 어선에서 버리는 것도 많겠지만은 육지도 만만치 않아요. 제주의 환경보존단체 디프닷 제주가 진행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에 저도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우와. 스티로폼 진짜 많다. 관광을 할 땐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로 제주의 속살이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많이 가는 곳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약간만 옆으로 가면 와, 이게 뭔 일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곳이 진짜 많아요. 너 라벨 잘 버리는 방법 있어?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때려. 그러고 나서 빼?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페트병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려면 라벨도 떼야 해서 손이 많이 가죠. 해안가에 쌓이는 쓰레기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답니다.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의 그 해양 동물 수보다 플라스틱 수, 해양 속에 있는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거다. 수거하면 일주일 만에 원선 복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프닷 제주는 수중 쓰레기 수거 활동도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수빈 대표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둘 모여 지금은 1년에 2,000명의 이웃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서울 강남구에서 왔습니다. 보람은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즐거운 일은 아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구나를 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5분 거리.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모래놀이하고 자갈 쌓고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해변이 온통 다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요. 이번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5명. 폭염 속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주운 쓰레기가 무려 117kg입니다. 오늘 수거한 페트병만 779개. 대다수가 생수병입니다. 사실 대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수 시스템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수돗물이요. 네, 수돗물 안 마실 이유가 없죠.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은 오랜 시간 자외선과 물살에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을 통해 우리에게 되돌아오죠.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페트병을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게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이게 페트병 마실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배기물 양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56억 개의 페트병을 소비한다는데요. 그 많은 페트병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탄소 배출량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제가 기후 행동 친선대사인 건 아시죠? 지난해엔 환경운동 덕에 여기저기서 격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저도 최근에서야 실천하기 시작한 탄소 배출 줄이기가 있는데요. 바로 수돗물 마시기입니다. 저는 요리할 때 무조건 수돗물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수돗물이 요리할 때 정말 편하고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벨기에에선 수돗물과 친했는데 한국에 와선 정석이와 더 친해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수돗물을 안 먹다 먹으려니 솔직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워낙 오래된 집이거든요. 걱정과 궁금하기도 하고. 예예예. 그래서 수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죠. 관할 수도 사업소에서 진행해주는 수질 검사는 무료인데요. 5가지 검사를 통해 수돗물과 수도 배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세균 오염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깐깐한 서울시 물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할 만큼 저희 집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샤워 갔다가 뭐 좀 뭐 필터가 뭐 어떻게 색깔이 좀 변했다든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온수랑 관련 있는 거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배관의 차이인 건가요? 아니면 냉수랑 온수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온수 같은 경우는 수도법을 해당을 받지는 않아요. 또 물 끓이는 데는 냉수로 사용하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한테 하나 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수돗물은 정수 처리장에서 수도관을 통해 운반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될 염려도 없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신용카드 한 개 크기 정도의 플라스틱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물이 갑자기 여기 있는데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하수구 버리자니 내가 나눔 플라스틱 버리는 것 같고. 페트병 물 1리터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나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병을 열고 닫는 과정 중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입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직접 입을 대고 마시다 보니까 이제 큰 조각 입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얼리게 되면 이제 작은 얼음 조각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해동했다가 또 얼리면 생겼다가 팽창하다가 하면서 이제 크랙 같은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이 플라스틱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크랙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 무더운 여름 페트병채에 물을 얼려서 먹는 경우가 많죠. 페트병에 물을 담는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될 수 있지만 병물을 얼렸다 녹이면 페트병 내부가 얼음에 긁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